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지역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집값이 오른 곳, 앞으로 여기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택의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지역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지역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 의견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이 올랐던 호가의 지역들이 좀 저가로 거래가 되는, 급급매로 거래가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등 장세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른 부동산의 가격은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의 가격 형성이 저가로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침체기 또는 부동산의 하락기, 조정기로 들어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얼마나 더 깊게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현재의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및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은 안 좋은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수급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들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들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예견되어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너무나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거주자의 인천,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인천이나 경기도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그리고 많이 매입을 했었죠. 2021년 7월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던 비중들이 이제 2022년도 8월이 되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고, 그리고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은 그런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을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종이나 대구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장세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진 가격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현재 서울이 아니고요. 9월에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들 중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정부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을 찍어준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풍선 효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런 규제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완화해가지고 해제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안성이라든가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같은 곳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는 곳이 안성하고 평택 그리고 파주라고 합니다. 지금 1.19%, 0.13%, 0.13%씩 그렇게 큰 비중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안성이라든가 평택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매물들이 지금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두천과 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의 상승 여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규제 지역들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되는 지역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경기가 만약에 안 좋고 가격의 조정을 더욱더 받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하여금 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런 규제 지역들의 완화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은 지역들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된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가격의 상승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번에 시장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수요 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연도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실적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5,336건,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6,027건,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775건으로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이제 2020년도보다는 85.1%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37.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들 그리고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었던 고분양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무순위 청약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물량들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분양 물량들을 더욱더 줄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 굳이 고분양가의 분양 물량을 낼 필요가 없겠죠. 수요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물량들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에 이런 공급 물량들이 줄어든 거에 반대급부인 부동산의 상승 국면의 시기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부동산을 보면은 공급과 가격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공급을 많이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2년 3년이 지난 후에 많이 쌓였던 공급 물량들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서 이제 소화가 되고 이런 공급 물량들이 소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건설사는 또다시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그런 물량들을 다시 소화하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분양 실적 추이가 떨어지면서 공급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지금 현재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첨을 포기하는 속출하는 이런 사전 청약자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검단 AA21블럭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 당첨자가 811명이었는데 본 청약 포기자가 이제 320명이고요. 파주 운정 3지구의 이제 A23블럭 같은 경우에도 835명의 사전 당첨자가 있었지만은 50명이 본 청약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주 회천 A24블럭 같은 경우에도 612명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이제 145명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이제 계약금이 들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10%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전 청약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이런 본 청약을 포기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그 사전 청약의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사전청약 입주 예정일을 보게 된다면 파주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 2024년 10월이었는데 지금 수정된 입주 예정일이 26년 2월로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검단 AA 21블록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에서 25년 7월, 그리고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에서 25년 12월로 1년이 이제 수정이 됐네요. 연기가 됐네요. 위례 같은 경우에도 25년 1월에서 25년 8월로 이제 연기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정된 입주 예정일보다 더 딜레이가 되면서 계획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계획된 자금 형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전 청약이 미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전 청약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외면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연내에 있는 이런 사전 청약 물량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 돈이 당장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청약 물량들을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내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주택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급매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다소 입지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기반 시설들, 그리고 지하철들이 확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저렴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청약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있는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꼭 사전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러한 청약의 물량들을 많은 사람들이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당장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성남 금토지구 200가구, 그리고 시흥 거모지구 1600가구, 시흥 하중, 부천 원종, 인천 계양, 고양 장항, 의정부 우정, 이런 물량들이 지금 현재 사전청약의 추 물량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원주 역세권, 그리고 괴산 미니 복합타운, 경산 대임, 순천 도시 첨단, 울산 다운 2, 울산 태화 강변, 익산 소라, 창원 명고, 대구 연호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공급이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이 된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비규제 지역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보시고 가격의 변동률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내에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